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8월 30일, 9월 1일 양일간 IPO가 진행되는 YM테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YM테크는 신재생 에너지 소재 부품 강소 기업이라고 하는데 딴 것보다는 이제 EV 릴레이라는 제품으로 기업이 큰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고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V 릴레이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류 특히 대전력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이 전류를 온오프를 시키는 스위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접점이 떨어졌다가 붙으면은 전기가 흐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단지 스위치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별거 아닌 기술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국산화에 YM텍이 처음으로 성공을 하면서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스위치는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전력 온오프 스위치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면은 사실 아크, 전기 불꽃 같은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고들이 생깁니다. 습기, 폭발성 가스 같은 거에 대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만약 그런 게 없다면은 특정 산업 분야에서 폭발성 가스가 누유됐을 때 이 아크로 인해서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그 대전력 스위치 같은 데서 이제 화재 사고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구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들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런 아크 유도 및 차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높은 기술력이기 때문에 높은 시장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V 릴레이가 향후 우리가 친환경 산업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들을 이제 대용량 전기들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향후 친환경 산업이 성장하면서 EV 릴레이의 매출은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수소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들 같은 경우도 그 전기로 인해서 화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EV 릴레이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2016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EV 릴레이가 연평균 32%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2020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약 연평균 30%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29%는 넘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약 30% 정도의 꾸준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ESS 시장이 연평균 36%,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33%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그 EV 릴레이 시장도 같이 성장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YM텍 같은 경우에는 수입에 100% 의존하던 EV 릴레이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 거기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국내에 있는 다양한 대기업들 쪽에 많은 매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특히 2차전지 산업들하고 관계 있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등 그런 기업들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대용량 위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외 영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총 21개국에 350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매출을 보시면은 매출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약 170억을 했다가 2019년도에 123억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다시 170억으로 성장을 했다가 올해는 전반기 때만 130억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작년 대비 약 76.57%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 향후에는 더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적인 투자 업체로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공모 정보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청약일은 8월 31일에서 9월 1일입니다. 9월 3일 날 환불이 되고 9월 10일 날 상장 예정이 있고요. 주관사는 KB증권입니다. 총 공모 주식 수는 60만 주고요. 공모 자금은 168억이 되겠습니다. 되게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은 일반 청약자에게 15만 주밖에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균등 배정도 7만 5천 주기 때문에 실제로 균등 배정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 주도 받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상장 후 총 주식수는 539만 3천 주고 공모가는 2만 1천원에서 2만 5천원의 밴드였는데 대부분 상단을 초과하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2만 8천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장일날 유통물량은 231만 5,128주인데 비율로 봤을 때 42.93%입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30%에 현재 달성이 되어 있고 기관 경쟁률도 굉장히 높으며 실제로 수요 예측 때 신청했는 비율이 3개월과 6개월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보다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50% 이상까지도 확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대폭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어지고요. 상장일날 이게 다 유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유통 물량이 총 금액이 648억입니다. 뭐 이 정도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비율은 조금 나쁘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여기서 더 낮아진다면은 충분히 상장일날 주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어지고요. KB증권의 청약 수수료는 1,500원, 환매 청구권 및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공모가 28,0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510억이고요. 장외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2,697억입니다. 현재 38 커뮤니케이션에는 42,500원이고 증권 플러스 실거래가 이루어졌는 걸 봤는데 5만원까지 실제로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이제 판다라는 사람이 5만원에 아니죠. 이제 산다라는 사람이 5만원에 1000주를 사겠다고 주문을 올렸는데 상대방과 협상을 해서 200주를 실제로 거래를 했고 거기에 대한 거래 내역이 증권 플러스에 올라와 있었고요. 뭐 제가 늘 얘기 드리듯이 자기들끼리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자전 거래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 말고도 그 밑에 거래했는 내역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4만원 후반대에서 5만원 정도까지는 실제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조금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000원에서 어느 정도 상승폭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공모가 선정할 때 비교 기업군들의 PER이 25.96인데 이 부분에서도 제가 뒤에서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공모가를 평균 PER을 30배 수준으로 맞출 수가 있었는데 25배 정도로 맞췄었고요. 근데 결국 10% 이상 올랐는 가격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28에서 한 29% 정도, 29배 정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가 PER은 25.0이고요. 장외가 5만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상장 후에 PER은 44.68배가 되겠습니다. 동일 업종의 PER은 32.67인데 일부는 좀 무관한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신빙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분야들의 기업들이 평균 이 정도 PER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복 청약되는 종목은 AB온, SK리츠가 있습니다. 사실 ABO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SK리츠가 어떤 면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지금 못 올려드리고 있는데 약간 저울 제기를 하고 청약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청약 한도는 KB증권 기준 이제 온라인 등급이 3,500만원, 최고 우대 등급이 2억 1,000만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요 PER은 2021년도 1분기 실적을 연환산했을 때 60억 3,600만원이 나왔었고요. 그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나눠서 계산을 했습니다. 공모자금은 향후의 시설자금과 연구자금으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자, YMTech 공모가 산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기업들의 평균 PER이 25.96이었네요. 제가 아까 전에 26.56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결론은 25.96이고 사실 그 공모가 산정을 할 때 비교 기업들의 평균 PER을 일부러 높은 쪽으로 많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2분기부터 1분기까지 올해 1분기까지 PER을 내면 30.31, 2020년도 실적을 봤을 때는 30.86이고 2020년도로 가기 애매하다 싶으면은 일부러 요 두 개를 섞어서 평균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2021년도 1분기 기준으로
그냥 곱하기 4를 해서 다른 PER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했다라는 거는 나름대로는 공모가를 뻥튀기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나름 괜찮은 공모가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반증으로 기관들의 수요 예측이 좋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하지만 실제로 할인율을 12%에서 16%였지만 실제로 이것보다 약 한 10% 이상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적정 가치를 찾아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비교 가치 주당 평가 가액하고 확정 금액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은 주주 구성입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42.93으로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기존 주주의 물량 비율이 31.6%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대부분의 기존 주주들이 보호 예수를 신청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날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아니라 기존 주주 물량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은 그때는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30%로 나쁘지 않았었죠. 그리고 50%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체크를 못했는데 지금 보면서 알았는데 기관들의 물량이 7.7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50%가 확정이 된다고 해도 실제로 뭐 3.8%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3.8% 빠져도 39%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결과가 좋게 나와도 30% 후반대 정도의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되기 때문에 상장일날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하지만 상장일날 유통 물량 금액 자체가 크게 높지 않고 어느 정도 기존 주주의 물량 170만 주가 소화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주포들이 가격을 올려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고 보호예수 풀릴 때 크게 매도될 물량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매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뭐 최대 주주라든지 전문 투자 기관도 크게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매도를 할 것 같은 성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뭐 비율 자체도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석 가능 물량으로 보시면은 약 9만 주가 주식 매수 선택권 있고 행사 기간은 벌써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행사 가격은 3,931원인데 공모가 대비 14.0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가 가능한 물량은 상장 후 전체 주식 수의 1.67% 정도를 더 추가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 물량이 추가됐을 때 시가총액 공모가 기준으로 25억 2천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고요.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상장 후에 즉시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면에서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비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상장일날 혹은 그 직후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요 예측인데요. 보시면은 전체 물량이 미제시 상단 초과에 거의 몰려 있고요. 상단에 한 일부 물량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상단 초과를 해도 자기들은 배정을 받을 의사들을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실제로 25,000원 최상단보다 훨씬 초과된 28,000원에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신청 확약도 보시면은 3개월 때 가장 많은 물량이 되었고 1개월하고 6개월은 비슷하지만 6개월이 미세하게 더 많습니다. 늘 얘기 드리듯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많은 물량들이 3개월 차나 6개월 차 때 몰아주기 때문에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3개월, 6개월 때 많이 몰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최종 결론을 내자면 YMTech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날 유통되는 기존 주주의 물량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크게 악재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굳이 청약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오히려 개인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적다라는 게 단점으로 보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모가 밴드는 양심적인 수준에서 형성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초과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적정 공모가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덕분에 기관들의 의무보유하기 신청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제가 결론을 냈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7.79였습니까? 그래서 대폭은 아니고 결국은 소폭이네요. 대폭은 아니고 소폭 정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만약 기존 주주의 물량이 부담이 되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은 충분히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향후 급등할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고 나름대로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안 돼서 SK리츠도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공모가가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상장일 어느 정도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경쟁률을 비교하면서 SK리츠에 할지 YM텍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한 군데 풀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YM텍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면은 사실 비례 배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무리 많은 금액을 넣어도 주식 받는 게 한두 주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게 나온다면 SK리츠 들어갈 예정이고요. 요거는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 SK리츠가 분기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배당락일이 3, 6, 9, 10인데 상장일이 9월 달이죠. 그러면은 9월 27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첫 배당락일이 될 거예요. 근데 9월 달 신규 상장을 해서 이때 바로 배당 적용을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5.45% 정도고 배당금에서 15.4%의 이자를 떼가기는 하지만 분기별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1,000만원치를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11만에서 12만원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모가 청약을 받아서 상승이 나온다면 그냥 수익을 먹고 나오고 만약에 주가가 이제 공모가 근처 혹은 그것보다 하락을 한다면은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이때 배당금을 노리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9월 달에도 바로 배당락일 적용을 해서 배당을 해주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요거는 댓글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거에 따라서도 약간 향후 IPO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전략이 좀 왔다 갔다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한번 댓글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YM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SK리츠를 간단하게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료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내일 혹시라도 좀 일찍 퇴근하게 된다고 하면은 일진 상장일 주가 흐름이랑 SK리츠 두 개를 같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퇴근이 늦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SK리츠는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YM텍 참 좋아 보이지만 아쉽게도 아쉬운 종목이라서 제 영상 보시고 매매 전략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